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정미자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정미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아이들 교육비에는 아낌없이 투자했고, 우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그런데 지금 71세, 70세가 된 저희 부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두 번째 이혼 후에 생긴 손자, 손녀를 키우느라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고, 둘째 아들과는 결혼 문제로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5세였던 김영호 씨는 부산 지역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봐야지. 그곳에서 영호 씨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2세의 정미자 씨는 당시 은행에서 일하던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김주임님. 서울에서 온 분이라고 들었는데 부산 생활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자 씨 덕분에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져요. 2년간의 열애 끝에 두 사람은 1977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신혼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야? 그럼 이제 미자 씨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네. 네.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은행 일은 아쉽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때만 해도 미자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78년 첫째 아들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 아들 민우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준수야, 숙제는 다 했니? 엄마가 같이 봐줄게. 엄마,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 엄마가 설명해 줄게. 차근차근 해보자. 준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줘도 금세 이해했고 학교에서는 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준수 성적표 봤는데 이번에도 전교 1등이네. 정말 자랑스럽다. 준수가 워낙 똑똑해서 민우도 형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저는 형처럼 공부 못해요. 저는 바보인가요? 민우야, 너는 형과 다른 장점이 있어. 착하고 성실한 게 얼마나 귀한 거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수의 뛰어난 성적에 가려진 민우는 자신감을 잃어갔고 부모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준수에게 쏠렸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으로는 두 아이 학원비 대기가 빠듯하네. 괜찮아요. 제가 용돈 받는 것 줄이고 옷도 안 사면 돼요.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 고생이 많아. 나도 부업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영호 씨와 미자 씨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부부의 헌신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준수는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고 민우도 대학을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준수가 의사가 되다니 꿈만 같아. 민우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들들이 30대에 접어들자 영호 씨 부부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준수야, 너 이제 35이야.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 아직 일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요. 일이 중요하지만 결혼도 때가 있는 거다. 아버지가 선 볼 사람 좀 알아볼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만 갔고 아들들은 결혼할 생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의 끊임없는 성화에 못 이겨 준수는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어때? 교사신데 품위도 있고.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까 만나는 보겠어요.
마지못해 시작된 만남들. 준수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첫 번째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수가 결혼하는구나. 정말 기뻐. 50년 살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준수 부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어요. 1년 후 준수는 부모님께 더 이상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연희라는 여성을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연희는 외모가 아름답고 집안 배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준수 오빠 잘 챙기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겠어요. 연희야, 고맙다. 우리 준수 잘 부탁해. 이번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그런데 결혼 후 연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신혼부부에게 사생활이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연희야, 우리가 뭔가 잘못했니? 잘못하신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연희야,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도 맨날 부모님 편만 들어. 나는 뭐야? 연희의 성격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화가 나면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준수에게 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반복되는 가출이었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또 집을 나갔어요. 또 이번엔 무슨 일이야? 제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리 없어. 준수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니? 2년 동안 연희는 100번이 넘게 집을 나갔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2달씩. 그때마다 준수는 연희를 찾아 헤맸습니다. 준수야, 너 많이 마셨구나.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그래서 어떡하니? 가정을 지켜야지. 아버지는 모르세요. 매일 싸우고 매일 가출하고. 저도 한계예요. 뛰어난 의사였던 준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준수와 연희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하은이와 아들 도윤이. 손자, 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가 잘 보살펴요, 여보. 그래,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지. 하지만 연희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준수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대신 조건이 있어. 예단이며 지참금이며 전부 다 돌려줘. 그리고 애들. 나는 애들 키울 생각 없어. 연희야, 아이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싫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어떻게 자식을 키우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 연희는 아이들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시 받았던 모든 금품을 돌려달라며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지친 준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영호 씨와 미자 씨는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준수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자 씨가 손자녀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 많이 아팠어?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조금만 더 참자. 준수가 정신 차리면 될 거야. 한때는 행복했던 두 사람의 노후는 처참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오늘이 생일이라고. 자식들이 다 모였다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바빠서 못 도와. 할머니가 엄마 역할 할게. 그런데 영호 씨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민우야, 아버지야. 너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니? 아버지, 형 꼴 보니까 결혼이 무서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은 운이 나빴던 거고. 아버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 제가 살고 싶어요. 이 녀석이 정말. 형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결국 민우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을까? 70세가 된 미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2세의 직장을 그만두고 48년 동안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는 뭐였을까?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닐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성공해야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우는 게 아니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할머니,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도윤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합쳐져요? 그건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지금 저는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7살, 5살 손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70세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2번의 이혼으로 상처받아 있고 둘째 아들은 결혼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해 저희와 연락을 끊었어요. 친구들은 손자, 손녀 자랑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남들은 생일이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는 손자녀들과 조촐하게 미역국 한 그릇으로 생일을 보내요. 민우야, 아버지다. 좀 만나자. 아버지, 또 결혼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정말 결혼 이야기 안 하실 거예요?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민우야, 너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아버지, 끊을게요. 영호 씨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아이들의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식들을 힘들게 했던 경험이. 정미자 어르신의 사연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때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사랑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것일까요?